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 기관이 어떠한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증서를 주고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증서가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임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주식 그리고 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요,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채권은 크게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와 할인채로 구분이 됩니다. 채권이 가장 큰 특징은요,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있어요. 주식과 다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이 있는 대신에 이 주식이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이제 주식의 특징인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하고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마다 계속해서 이자를 주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하고요. 할인채는요, 이자를 주지 않아요. 대신에 특정한 기간, 예를 들면 3년이 만기라고 하면은 3년 뒤에 10,000원으로 돌려줄 채권을 할인을 해서 9,000원에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간마다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 9,000원에 사서 만기에 3년 뒤에 10,000원이라는 돈을 돌려받으니까 이 사이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1,000원이라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표 대신에 할인채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채는 다른 말로 무이표채라고도 하는데요.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이자 기일이 도래해서 돈을 계속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보다는 내가 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자금을 부담함과 동시에 이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할인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투자자들을 쉽게 모으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기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이표채가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발행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발행 주체에 따라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국고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을 하고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합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회사채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물론 주식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지만요, 대부분이 상법상으로 채권의 발행이 금지된 회사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정해주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행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매수하게 될 때요, 첨가소화 채권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사게 되는데요, 그때 매입하게 되는 것 또한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방채의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어떠한 채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권 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채권 가격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한 마리의 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오늘 시장에서 이 닭 한 마리를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 닭이 매일매일 50g의 계란을 낳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 닭의 가치는 이 50g의 매일매일 계란을 낳는 그 가치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그 다음날 시장에 가봤더니 내 닭은 50g의 계란을 낳는데 새로 나온 닭은 80g의 계란을 낳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닭을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 닭 또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닭을 시장에 내다 판다면 이 닭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네, 물론 10,000원 이하로 거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금리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파는 전체 기본적인 새로 나온 채권의 이자율이 올랐어요. 올랐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이제 앞으로 닭은 30g씩의 계란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50g의 계란을 낳는 닭은 당연히 10,0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에 따라서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기 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금리가 도대체 전 세계 자금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다른 거는 기억을 다 못하시더라도 채권 가격하고 금리가 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해도를 조금 높여두시면은 앞으로 채권 관계된 그리고 금리 관계된 전체적인 흐름을 전부 다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